타인의 삶에 불쑥불쑥 들어서는 사람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거침없이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다 옳은 말은 아니며 적절한 말이 아닐 경우는 더욱 많다. 내가 한마디만 할까 하고 건네는 이야기는 조언이 되기보다는 조언을 가장한 상처가 되기 쉽다. 진정한 조언이란 그 사람에게 건네고 난 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공감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가 건넨 한마디는 진정한 조언이라기보다 조언을 가장한 상처인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다만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뿐이다. 우리가 이룬 성과나 노력을 함부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그저 뿌듯한 마음에, 조그마한 칭찬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그들의 까탈스러운 반응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위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이들도 있다.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인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너보단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려 든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사람은 친해질수록 상대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허물없는 사이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서일지 모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 카카조고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말 그대로 자기 발 아래를 잘 살펴보라는 뜻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 언행을 되돌아보고 잘 생각해야 한다는 자기 반성의 가르침이며 가까운 것이야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도 쓰인다.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면서도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남보다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폭도 넓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켰을 그것이 있었으리라. 맹자왈 귀기존연 기의랴라 하였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뜻이 같다. 만장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이다. 그가 어느 날 맹자에게 물었다. 감히 벗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맹자의 답은 이러했다. 나이가 많음을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벗이 되는 길이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든 안 된다. 덕이란 사람이 인간의 길을 걸어갈 때 쌓이는 내공이다. 즉 인의 예지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덕이 있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선악을 판단하여 사랑과 정의를 조화롭게 행사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니 내세울 것도 거만함도 없다. 그러니 덕이 있는 자를 벗어라. 맹자는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면서 자신의 친족 관계의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맹자는 세 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닌가 한다. 그건 바로 벗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거다. 벗을 사귀면은 이해가 아니니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덕의 관계로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내세움 이것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니 안타깝다. 수천 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내세우지만 않아도 인간관계는 긍정적 마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벗에게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맹자의 생각은 단순히 벗에 많고 적음에서 그치지 않는다. 벗을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운 것을 벗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사회적 질서와 내면적 질서에 있어서도 그 교훈으로 삼으라고 한다.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공경하는 일은 귀한 일을 귀 여김이라 이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어진 일을 존경함이라고 부른다. 귀귀와 조녀는 그 뜻이 같다. 귀하게 여길수록 대접받는다. 맹자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상하수직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옳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오로지 귀한 것, 예를 들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걸까? 아니나 맹자는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의 어질고 성실함을 존중하라고 한다.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 배려의 태도로 존중해야 사회적 질서가 잘 형성되는 것이다. 귀귀와 조년의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문화로 꽉 들어찬 사회에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일을 무시한다면 교양 없는 사람만 가득한 사회일 것이다. 최소한의 교양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돈과 명예가 교양의 수준을 레벨업 시켜주지는 않을 테니까. 교양인인 채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위로 아래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교양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만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함이다. 절제와 배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자소학에 나온 친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벗이 없을 수 없느니 글로써 벗을 만나고 벗을 통해 얻은 성품을 키워라. 바른 사람을 벗하면 나도 저절로 바르게 되며, 바르지 못한 사람을 따라서 놀면 나도 저절로 바르지 못하게 된다. 쑥이 삶 속에서 자라면 지탱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다지고, 긴 모래가 진에게 있으면 물들지 않아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지니, 거주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덕을 갖추도록 하라. 가려서 사귀면 도움과 유익함이 있고 가리지 않고 사귀면 도리어 해가 있다. 벗에게 잘못이 있거든 충고하여 선도하고 주는 친구가 없으면 옳지 못한 일에 빠지기 쉽다.
얼굴을 보고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 아첨하는 사람이고, 얼굴을 보고 나의 잘못을 꾸짖으면 강직한 사람이다. 내 자신의 잘못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면 그는 참다운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이며, 나의 허물을 면전에서 꾸짖어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굳고 고든 사람이다. 말에 신의가 없으면 울고든 벗이 아니라 착한 것을 보면 따르고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벗에게 정당함을 밝혀주는 것은 벗에게 어짐을 주는 것이고, 남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이니, 벗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불의에 빠지기 쉽다. 많은 벗을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를 그르칠 일이 없을 것이며, 서로 마음을 알고 사귀려면 얼굴만 보고 사귀어서는 안 되느니, 타인의 삶에 불쑥불쑥 들어서는 사람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거침없이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다 옳은 말은 아니며, 적절한 말이 아닐 경우는 더욱 많다. 내가 한마디만 할까 하고 건네는 이야기는 조언이 되기보다는 조언을 가장한 상처가 되기 쉽다. 진정한 조언이란 그 사람에게 건네고 난 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공감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가 건넨 한마디는 진정한 조언이라기보다 조언을 가장한 상처인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다만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뿐이다. 우리가 이룬 성과나 노력을 함부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그저 뿌듯한 마음에, 조그마한 칭찬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그들의 까탈스러운 반응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위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이들도 있다.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인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너보단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려 든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사람은 친해질수록 상대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허물없는 사이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서일지 모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 카카조고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말 그대로 자기 발 아래를 잘 살펴보라는 뜻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 언행을 되돌아보고 잘 생각해야 한다는 자기 반성의 가르침이며, 가까운 것이야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도 쓰인다.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면서도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남보다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폭도 넓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켰을 그것이 있었으리라. 맹자왈 귀기존연 기의랴라 하였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뜻이 같다. 만장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이다. 그가 어느 날 맹자에게 물었다. 감히 벗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맹자의 답은 이러했다. 나이가 많음을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벗이 되는 길이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든 안 된다. 덕이란 사람이 인간의 길을 걸어갈 때 쌓이는 내공이다. 즉 인의 예지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덕이 있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선악을 판단하여 사랑과 정의를 조화롭게 행사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니 내세울 것도 거만함도 없다. 그러니 덕이 있는 자를 벗어라. 맹자는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면서 자신의 친족 관계의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맹자는 세 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닌가 한다. 그건 바로 벗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거다. 벗을 사귀면은 이해가 아니니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덕의 관계로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내세움 이것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니 안타깝다. 수천 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내세우지만 않아도 인간관계는 긍정적 마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벗에게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맹자의 생각은 단순히 벗에 많고 적음에서 그치지 않는다. 벗을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운 것을 벗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사회적 질서와 내면적 질서에 있어서도 그 교훈으로 삼으라고 한다.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공경하는 일은 귀한 일을 귀 여김이라 이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어진 일을 존경함이라고 부른다. 귀귀와 조녀는 그 뜻이 같다. 귀하게 여길수록 대접받는다. 맹자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상하수직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옳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오로지 귀한 것, 예를 들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걸까? 아니나 맹자는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의 어질고 성실함을 존중하라고 한다.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 배려의 태도로 존중해야 사회적 질서가 잘 형성되는 것이다. 귀귀와 조년의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문화로 꽉 들어찬 사회에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일을 무시한다면 교양 없는 사람만 가득한 사회일 것이다. 최소한의 교양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돈과 명예가 교양의 수준을 레벨업 시켜주지는 않을 테니까 교양인인 채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위로 아래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교양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만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함이다. 절제와 배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자소학에 나온 친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벗이 없을 수 없느니 글로써 벗을 만나고 벗을 통해 얻은 성품을 키워라. 바른 사람을 벗하면 나도 저절로 바르게 되며 바르지 못한 사람을 따라서 놀면 나도 저절로 바르지 못하게 된다. 쑥이 삶 속에서 자라면 짓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다지고 긴 모래가 진에게 있으면 물들지 않아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주서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지니 거주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덕을 갖추도록 하라. 가려서 사귀면 도움과 유익함이 있고 가리지 않고 사귀면 도리어 해가 있다. 벗에게 잘못이 있거든 충고하여 선도하고 주는 친구가 없으면 옳지 못한 일에 빠지기 쉽다. 얼굴을 보고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 아첨하는 사람이고 얼굴을 보고 나의 잘못을 꾸짖으면 강직한 사람이다. 내 자신의 잘못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면 그는 참다운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이며 나의 허물을 면전에서 꾸짖어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굳고 고든 사람이다. 말에 신의가 없으면 울고든 벗이 아니라 착한 것을 보면 따르고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벗에게 정당함을 밝혀주는 것은 벗에게 어짐을 주는 것이고 남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이니 벗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불의에 빠지기 쉽다. 많은 벗을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를 그르칠 일이 없을 것이며 서로 마음을 알고 사귀려면 얼굴만 보고 사귀어서는 안 되느니